안녕하세요. 손잡아드립니다. 요즘 모르는 돈이 통장에 들어오고 곧바로 계좌 정지 문자가 온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른바 통장 묶기 사기입니다. 오늘은 이 사기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어떻게 예방하고, 만약 통장이 묶였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통장 묶기 사기의 흐름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느 날 정체불명의 소액이 내 계좌로 들어옵니다. 바로 뒤이어 보이스피싱 가담 계좌라서 곧 정지된다는 불안한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옵니다. 실제로 범죄자가 내 계좌를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허위 신고하면 은행은 제도에 따라 계좌의 지급 정지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출금이 막히고 자동 이체, 카드 결제까지 줄줄이 멈춥니다. 범죄자는 이 틈을 타 합의금을 내면 풀어주겠다라며 돈을 요구하거나 차고 송금이니 지금 당장 돌려달라고 유도합니다. 특히 고령층을 집중적으로 노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먼저 기억하세요.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으로 자동으로 계좌가 정지되는 건 아닙니다. 은행이 신고를 접수해 지급 정지 조치를 해야 실제로 묶입니다. 그러니 불안한 문구에 놀라 급하게 전화를 걸거나 안내된 링크를 누르거나 앱을 깔거나 원격 조작을 허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100% 위험 신호입니다. 예방은 간단한 습관에서 시작합니다.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손대지 말고 카드 뒷면이나 은행 앱에 있는 공식 고객센터 번호로만 전화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문자에 적힌 번호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차고 송금이 의심되면 송금인이 공식 절차로 반환 요청을 하도록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의로 되돌려 보내면 오히려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입출금 문자 알림을 켜두시고 이체 한도와 일 한도는 낮추세요. 주거래용 계좌와 공과금 자동이체 계좌를 분리하고 비상용 보조 계좌를 하나 마련해 두시면 돌발 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에게도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은행 공식 번호로만 확인한다는 원칙을 꼭 공유해 주세요. 혹시나 만약 통장 묶기에 당했을 때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계좌가 아직 정지되기 전이라면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은행 공식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이상 입금 사실을 알리고 필요하면 일시 출금 제한 같은 사전 차단 조치를 요청하세요. 둘째, 안내받지 않은 계좌로 임의 송금은 하지 마세요. 차고 송금은 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정식 절차로 해결해야 안전합니다. 셋째, 불안한 문자나 전화는 끊으시고 링크, 앱 설치, 원격 접속은 모두 거부하세요. 이미 계좌가 정지됐다면 순서를 정해서 동시에 움직이시는 게 핵심입니다. 첫째, 은행부터 연락하세요. 왜 정지됐는지, 누가 어디에 신고했는지, 사건 번호는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해제 절차와 이의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아 적습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최근 거래 내역, 입금 화면 캡처, 문자 캡처, 통화 녹음, 그리고 언제 무엇을 받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시간 순으로 적은 경위서가 기본입니다. 둘째, 경찰에 신고하세요. 112로 연락하시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협박 사기 미수로 접수하시고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은행에 제출할 중요한 서류입니다. 셋째, 금융감독원 1332에도 민원을 넣어주세요. 해제가 지연되면 분쟁 조정을 검토하고 월세, 급여, 매입대금 같은 생계 차질을 구체적으로 적어 긴급 처리를 요청하세요. 여기서 법률에 관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2024년 8월부터 통신사 기피의 환급법이 개정되어 사기와 무관한 계좌가 지급 정지된 경우 당사자가 경찰 확인원과 정황 자료로 정당하게 소명하면 금융회사는 계좌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은행이 무기한으로 묶어두기 어렵게 제도가 보완된 것입니다. 다만 실제 해제까지는 서류 확인과 내부 절차가 필요하니 증거를 차분히 모아 한 번에 제출하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요령입니다. 은행마다 요구 서류나 처리 속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이해해 주세요. 많이 받는 질문을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 바로 돌려줘야 하냐고요? 임의 송금은 금물입니다. 먼저 은행에 알리고 정식 반환 절차로 처리해야 안전합니다. 문자에 있는 번호나 링크로 연락해도 되냐고요? 절대 안 됩니다. 공식 번호로만 확인하세요. 월세나 급여가 막혔다면요. 은행에 생계형 긴급 처리를 요청하면서 경찰 확인원과 증빙을 함께 내세요. 합의금을 주면 빨리 풀리냐고요? 추가로 돈을 더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송금하지 마시고 법과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가게 운영이 중단됐다면요. 매입 급여 일정표 등 업무 차질을 증빙해 긴급 해제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금감원 민원을 병행하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5가지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첫째,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손대지 말고 은행 공식 번호로 확인한다. 둘째, 협박에는 절대 응대 금지, 링크, 앱 설치, 원격 접속, 개인정보 요구는 전부 거절한다. 셋째, 지급 정지 시 은행 해제 절차, 경찰 확인원, 금감원 민원을 동시에 진행한다. 넷째, 생계 차질은 해제 심사에 반영되므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다섯째, 합의금 송금은 절대 하지 않는다. 차고 송금은 공식 절차로만 처리한다. 당황스러운 순간에도 잠시 멈추고 숨 한번 고르세요. 차근차근 확인하면 안전하게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라고 흘려듣지 마시고 반드시 명심하시고 기억하셔서 큰 피해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과 주변 분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 손잡아드림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